사실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참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시황에서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도 자주 거론되는 이 단어 낙폭과대주 유리나 캐스터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네. 낙폭이 과대하다? 낙폭과대주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오늘 질문 받고 그걸 새롭게 한번 고민 한번 생각해봤어요. 해보셨죠? 그냥 네. 보면 낙폭과대주라서 그냥 낙폭과대주 이랬는데 네. 갑자기 질문이 들어오니까 이게 참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이게 이제 기준을 이제 정하기가 참 애매한데 네. 이제 요즘에 낙폭과대주라고 하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간의 희망이 없어 보여서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었는데 가령 이제 그 글로벌 업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언젠가 돌아서기만 한다면은 네. 분명히 지금보다는 좀 높이 올라가 있을 만한 종목들 그리고 회사 자체는 상당히 안정적이라서 망하지는 않을 회사들 이제 이런 종목들을 뜻하는 것 같고 네. 기술적으로는 이제 역배열 상태 정도 아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이 반등이 좀 나올 때 아직까지 다른 종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반등이 좀 안 나왔던 종목들 소외됐던.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결합이 돼서 네. 낙폭과대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고 그냥 간단히만 그냥 정리를 했고 네. 여기에 대해서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잡아서 컴퓨터에다 프로그래머 시킬 정도의 기준을 잡기에는 조금은 좀 감성적인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늘 그러면 눈에 띄었던 낙폭과대주가 있으셨어요? 오늘 많이 올라왔던 있었어요? 것들은 이제 화학주라든가 철강주 네. 같은 것들이 낙폭과대주의 개념에서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소재 쪽 보셨군요. 예. 김은태 전문가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글쎄요, 낙폭 과대주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같은 섹터가 똑같이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네. 왜? 그 이제 경기를 타인 경우에 산업 그쵸. 섹터 자체가. 예. 근데 다른 업종, 다른 같은 섹터 안에서 다 올라가는데 특정 이슈가 없이 혼자 많이 빠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쵸. 악재도 없어요. 글쎄 그 기준을 보면요. 만약에 분봉상 빠지면 저희가 보통 따지면 한 15%, 20% 정도 빠질 때가 있어요. 네. 보통 분봉 60분 기준으로 고점을 만들었어요. 정배를 가서 한참 가다가 빠질 경우 조정을 해서 다시 역배열 나온다. 분봉 기준으로는 한 15%, 20%까지 빠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네. 그걸 지나쳐서 역배열이 나왔어요. 빠졌는데 네. 거기서 더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가 흔히 진짜로 낙폭 과대주라고 할 수 있어요. 특정한 이슈가 없는데 네.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인즉슨 전제가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건가요? 단시간 내에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올 거다? 그렇죠. 가야 되는데 결국 이유가 없이 반등이. 빠졌으면 다시 가야 돼요. 네. 주식이라는 건 진자 운동하고 똑같거든요. 파동이기 때문에 다시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겁니다. 다른 애들 다 가는데 빠진 이유도 없어요. 뉴스 기사 검색을 안 가는데 이건 흔히 저희가 낙폭 과대주라 그래요. 근데 보통 그죠. 불확실할 경우는 그럽니다. 누가 세력이 뭐 기싸움한다. 누르기 위해서. 그래서 왜 개인 갑작스러운 투자자 수급의 투매를 변동성.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다라고 네. 하는데 그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지만 사실상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 누구한테는 어떤 투자자한테는 5%도 굉장히 큰 거예요. 10%도 엄청나게 큰 낙폭입니다. 네. 또 어떤 분은 장기 투자하신 분은 3, 40%안 쳐다보신 분도 있어요. 그거는 당연히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주관적인 판단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네. 그러면 저평가 뭐 이런 기준 다 떠나서 일단은 매번 그 상황이나 자리 대비로 봤을 때 해석이 다 달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일단 보신다는 주가 거네요. 자체가 봐야 되는 거고요. 흐름이 그 업종 자체가 어떻게 갈지.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 화학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게 경기 그동안. 민간주 중에 하나가 네. 화학 같은 경우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때문에 네. 중국이 가장 많은 파는 제품 중에 하나가 이 화학 제품이에요. 누구한테 네. 미국으로 팔 거 아닙니까? 네. 모든 플라스틱 제품이 완제품이 화학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 만드는 화학 제품이 다 어디로 갑니까? 중국으로 가요. 중국 이게 쪽으로 소재란 수출되죠. 말이에요. 네. 중간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 간의 무역 분쟁이 타결이 스몰 딜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능성이 중국 제품이 다시 미국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한국 화학 제품이 중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화학 제품이 막 갔어요. 근데 남들 다 가는데 안 가는 화학 제품이 있다. 빠진 상태에서. 그럼 정말 그건 이상한 거죠. 이유가 없이. 정말 우리가 모르는 회사 내부에 무슨 사정이 있는 거 아니면은 네. 특정한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진짜 낙폭 과대주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낙폭 과대주의 기준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유리나 캐스터, 오늘도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잘 찾았나요? 낙폭과대주 특별한 이슈 없이 많이 빠지는 종목이다라고도 이해하면 되겠네요. 여러분도 오늘 시장 이슈 관련돼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유튜브에 또 대한도굴협회님께서 라임 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